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2일입니다. 오전 2시에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5 라이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짧게 라이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샤의 강의 방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아일랜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코스 5가 진행되는 내용은 지금 코스 4에서 다루었던 스타라이트 통로의 업데이트와 개요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 4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짧게 살펴보면서 핵심 키워드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타라이트 통로하고 관련된 부분과 지금 오늘 소개되는 내용들은 가디언 자료 전체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도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도표화해서 작업을 하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 인사말과 이제 끝에 10부분에 이제 걸쳐서 이제 예샤가 다루었던 내용들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코스 4하고 코스 4 사이에 다루었던 이 6개의 안수 레벨 과정과 상승의 의식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되실 때까지 필독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샬롬으로의 여행입니다. 스타라이트 통로 3. 그래서 지금 8개의 이제 코드 아트워크가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개가 지금 바탕에 그려져 있는 3개의 코드를 다시 복원을 해서 전체 그림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 합류와 집합입니다. 인터그레이션 무엇을 통합하는지 또 그 컨플루언스 합류이다. 이 주파수들이 모두 다 합류하고 또 한 점으로 다 집합하는 한 점으로 집합점으로 모여드는 거거든요.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전체 흐름 살펴보고 또 이 이해샤의 마지막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캐치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5 이제 피날레라고 이제 마지막 주 2025년 11월 이렇게 하겠다고 예정됐던 부분인데요. 25년 12월 12일 오전 2시에 이렇게 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 12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일까지요.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6라고 넘버화되어 있진 않지만 이 사전 녹화 방식으로 마지막이라고 하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의 이제 원래 진행 일정이 24년 8월부터 25년 8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간의 이제 코스였는데 이 아멘티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서 실제 지금 이 세 개의 복권 화염 중에서 1. 오로라 화염, 2. 아멘티 화염, 3. 노미어 화염 중에서 두 번째 복권 화염인 이 아멘티 화염의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이제 지연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거대 블랙홀들에서 들어오고 있는 다크 플라워 전류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에 해당하는 노미야 가디언들의 대응은요, 전류들을 모두 통합하고 강화하고 공고하게 하는 이런 활성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도 반드시 가디언들은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활성화는 이렇게 25년 11월 22일이요.
마지막 주죠. 11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장기 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26년 12월 11일에 진행을 우리가 라이브를 했는데 이에샤가 사실 안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라이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라이트 통로 8개의 통로를 공개한 것은 제가 가디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초강수를 두고 최종 카드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3개의 통로를 끝내고 이제 5개의 통로를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로라 플랫폼과 에피메랄 층, 플라즈마 바디어, 에피메랄 층과 또 라이트 바디의 이 자유의 바퀴와 그 다음에 마인드 통합까지, 정체성 통합까지 한꺼번에 이 부분들 다 이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노르웨이에서 아일랜드까지 연결되었던 3개의 오로라 플랫폼, 3 오로라 플랫폼 3요 부터 해서 이때가 2900 17년이죠. 구름 도시에서 대양 도시로 동굴 도시로 이렇게 3번, 2번, 1번으로 활성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굴 도시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일정은 뭐냐면 이렇게 오로라 플랫폼 4번째 아메티 사원과 플랫폼 5인 노미아 결정도시 6520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플라즈마 바디 단계에서는 에피메랄층 3번이고요. 스키마, 루드파, 아스위자까지 활성화된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드리마와 아리오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에서는 지금 정관의 바퀴, 책임, 뼈부터 시작해서 2 훈련의 바퀴, 태도, 체, 1 미덕의 바퀴, 미덕, 심장에서 여기까지 활성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바퀴 와 자유의 바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과 행성 차원에서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인드 정체성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데이아티 오버 소울 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 개윤 마인드, 소울 마인드의 통합, 그 다음에 에피 마인드와 화신 마인드의 통합, 라시아 마인드와 아바타 마인드, 그 다음에 영원한 진정한 마인드와 리슈 마인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라이브는요, 이게 완전한 프리덤 티칭과 가디언 자료에서 프리덤 티칭과 탄트리 오라 티칭의 완벽한 통합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즈마 바디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라시아 암호물질 바디가 있죠. 그리고 라이트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피릿 바디, 플라즈마 바디, 암호물질 바디, 라이트 바디까지 다 통합되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체 단위에서도 다 통합이 일어나고 의식 단위에서도 모두 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통합 전류의 활성화이면서 그것이 이제 모두가 전류들이 합류하고 의식이 통합되고 그리고 한 점으로 집합되는 그런 라이브의 어떤 지속 선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마이스터즈 4에서요. 제가 5개의 톤을 이게 3네요. 3에서 5개의 톤을 활성화를 우리가 받고 이것이 이제 CVC 중앙 수직 도간의 중앙 버티컬 컬럼입니다. 이것의 카타라 센터 125811 만의 수직 라인이죠. 그러니까 카타라 라인은 이건 프리덤 티칭의 가르침인 거죠. 프리덤 티칭의 가르침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의 수직 라인으로 에너지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카타라 수직 라인을 마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왼쪽 1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의 마누 1의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수직으로 이 CVC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온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들로 들어오면서 이 수평 라인까지 교정되는 생체 재생입니다. 교정되는 에너지 라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4의 이 8개의 스타라이트 동로, 그러니까 이해샤의 영적 각성과 통합의 개인 노트 같은 거였죠.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왜 이 초강수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어떤 스텝들을 공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이어라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것들을 대중적으로 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탄트리오라 티칭 자체가 밀교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라이브로 또 유튜브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저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 제가 8개 스타라이트 공개의 이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4 통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한 것이 이제 프리덤 티칭에서 공개했던 6개 레벨의 6단계의 안수 과정을 포함하는 같이 연동해서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것 자체가요, 마스터 행성 봉산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이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5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세개 통로에 대한 테크닉들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것은 6개 레벨 안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같이 함께 공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노미화 화염 활성화 일정 공개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복권 화염, 아멘티 화염의 활성화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6년 2월, 4월, 6월, 8월, 10일에 걸쳐서 이렇게 노미화 화염 활성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개 스타라이트 통로 중 나머지 5개 통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6레벨의 안수 과정, 집약적인 마스터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상위 의식 패밀리들과 컨택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복권 하연과 이렇게 8개 스타라이트 통로의 연속 진행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라이브는 이해자가 약속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앞뒤 부분의 내용들을 가볍게 보게 되면 이렇게 철수 상황이 오면 그리고 쉴드 분리 과정 그 다음에 카르마 엔드게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화로만 봤던 진짜 엔드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샤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정치 상황, 베탈리의 악의적 의도에 대한 세뇌당한 인간들, 크리스마스 트리와 플라밍고 이야기들 이렇게 짧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샤가 예전같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가디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호스트가 실패를 하면서 페이스세이프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다크 플라워링 되는 어떤 임계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목도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디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행성 전체 자체가 이제 집단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그룹들이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활동을 해왔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상태. 아주 적은 소수만이 상승 여정에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뭐 그런 예측들이 예전의 웃음을 뺏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디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조 미션이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아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고 힘도 약해져 있는 상태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여러분들의 상승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디언의 입장에서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상승을 원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측면과 우리의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8개의 스타라이트 통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컨퍼메이션인 거죠. 우리가 컨펌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벽하게 DNA가 활성화됐다라고 컨펌을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이제 흐리게 공개를 됐었고, 그러니까 이에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91년부터요. 그 다음에 97년 10월 25일까지죠. 이 기간 동안에 6단계의 레벨을 모두 활성화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1년, 91년,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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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이죠. 그러니까 94년까지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의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스타라이트 통로 5개는 요것이 이제 노미아 화염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5개의 활성화는 내년 2026년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 사진, 옛날에 작업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복원을 해서 이번에 이 아메티 화염,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통로 1, 2, 3를 이렇게 원본을 아주 멋지게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그냥 이해샤가 어떤 그림을 그린 수준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코드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하시게 되면 주파수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업데이트와 개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4에서 제시했던 제공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숙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요.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또 제가 추가로 이런 부분들 다시 도표화해서 공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부터 이제 1월 2일까지 예정이고 뭐 새해 하겠죠. 26년에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4를 마치고 잠깐 지금 번역만 올려드리면서 에피에 도서관의 번역분 상승의 의식, 상승하고 관련된 의식 공부가 너무나 중요해서 먼저 올려드리고 지금 이제 쉐달론부터 시작해서 트립텍 코드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해서 내년부터는 또다시 매일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올해 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밀려뒀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부분들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표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짧게 빠른 시간 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섹션이라고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22일 이후에 길게 활성화 주기를 실행해 왔었고 2월 2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에너지가 증폭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시간 파동이라는 거죠. 타임 웨이브, 트랜스 타임, 트랜스 웨이브입니다. 타임 웨이브, 초시간 파동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한 번 더 세션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더 큰 곳을 이제 관통하는 거죠. 연결될 때 이렇게 사전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라이브화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이해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녹화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녹화 안에는 그대로 코드 영상 안에 에너지가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받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초까지 우리 연말 연초에 걸쳐서 또 큰 선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12시간 동안에 계속 이해샤도 대기 상태에서 드레스 미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며칠째 이제 잠을 못 자고 대기하고 있느라고 했지만 뭐 이에샤와 아레아스 팀의 어려움은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워크숍에 이제 남겨두었던 거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면서 이렇게 9월 10일 여기로 가야 된다. 요걸 더욱더 이제 확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의 이제 기호 시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부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호스트 마스터즈 자체가 스타라이팅 전체들의 음악 스타라이트 초시간 통로의 개방과 이제 통합되는 과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마스터즈가 복권 화염에 활성화였는데 아멘티 화염에 활성화였는데 이렇게 초시간 통로에 개인이 깨어나는 과정이죠.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지난 라이브에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8개의 고대 통과 의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런 거하고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흥미로운 정보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활성화가 이제 뭐 당연히 지구 차원의 거주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측면입니다. 전체 이제 코스모버스, 뭐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코스모버스 전체에 해당하는 활성화 세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 우리 지구의 거주자들이 더 중요했던 거는 이 지구에 이제 노미 코드가 활성화된 행성에서 이렇게 코드 그 페일세이프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그 행성에 어떤 깨어나는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게 되지만 전체 이제 코스모버스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중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 행성이었는데 지금 지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권 주기 세트, 교화 갱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교화되고 갱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RRR 주기에 있어서 5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테크닉하고 도표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자세히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존재들이 있다. 여기에서 예전에는 여기에서 활성화했잖아요. 여기로 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로 투사를 해서 존재들하고 이제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행성 세트, 은하 세트 이렇게 본인들이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샤가. 그래서 아시아룸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와이킨으로 유리아바디의 와이킨으로의 여정이 될 거라는 거. 지구에서보다 이상해지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의 국내 폴리티컬 상황도 엉망진창이 되는 대혼돈의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기 현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성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대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페릴 이렇게 활성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디언들이 쉴드들을 끌어당기는 쉴드 플링이 빠른 철수 이베큐에이션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거는 우리의 상식을 정말 넘어서는 엄청난 세계들을 우리가 체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엔드게임에서 그 누구죠? 그 사라지는 사람들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언가 잘못된다면 이렇게 빅 솔라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가 일어나게 되면 또 그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쉴드를 끌어당기는 순서 철수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이론적이지만 가디언의 정보고 그걸 나누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가장 조심해서 이제 나쁠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 세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나은 세이프. 예, 여러분들이 늘, 저는 이제 음식 강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음식에 있어도 내 몸이 되는 것과 내 몸이 아닌 것들, 예, 이런 것을 구분하는 걸 세이프티라고 하거든요. 안전성. 안전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성도 마찬가지죠. 예, 개인의 생존, 우리 바디는 예, 신성이 깃들어 있는 성전이죠. 예, 템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디의 안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배럴 세이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리마인드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참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거의 음모론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늘 깨어서 알아차리고 전체적인 큰 맥락, 가디언의 맥락, 에피의 맥락, 신근원의 맥락, 예,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 접속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언들은 아마도 이제 지구의 정치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제 말하게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하지 않았고 약간의 이제 이해샤의 예, 본인의 언급들을 뒤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예, 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디언들은 이것을 이제 지구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하 레벨 전쟁의 입장에서 또 ET 전쟁의 역사적 레벨들과 예,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예, 그리고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드라마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인비저블에서 비저블로 바뀌고 있다, 예,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그건 언제든지 곧 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날 것이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계속 에스컬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이 속도를 예, 깨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빛의 주파수, 깨어나는 사람들이 계속 주파수를 끌어당겨줘서 이것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깨어나는 그룹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링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호스트 마사즈 아멘트로의 귀환의 다음 세트에서 가져올 이러한 주파수들이 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그렇게 못해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만큼은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레벨에서 일어나고 경험하고 상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어메이징한 경험인데 이렇게 예, 아샬롬 도시 함대까지 이제 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에샤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리얼이고요. 그리고 정말 텔리파이하다 하지만 정말 굉장하고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런 나의 개인적 경험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에샤가 활성화할 때 예, 지구 전체도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냥 투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것이 오는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거나 우리들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가디언들이 와서 뭐 나를 데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디언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탁 낚아채서 특히 새들이 낚아채서 상승하는 경우들 많이 봤죠. 구조되는 경우들. 예,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네버. 예, 그렇게 하는 그룹들은 이 제타들과 이 나이스하지 않은 그룹들만이 사람들을 낚아챈다. 그래서 지금 다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거를 뭐 인신매매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예, 이럴 수도 있죠. 예, 제타들에 의해서. 예,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도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작이다. 이제 아샬룸으로의 여행 자체가 계속 연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들이 더욱더 이상해지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거대한 주파수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나빠지지 않도록 안정화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예전에 이제 FA들이 이 가디언 그룹들한테 전 세계에요. 500만 명 데리고 지구를 떠나라고 협박했을 때 수준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500만 명 중에서 얼만큼 스탠딩하고 추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지는 퀘스천입니다. 그 수보다 더 줄어든 건지.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카르마 엔딩입니다. 카르마에 따른 결말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카르마 엔딩. 그래서 단지 이 카르마 엔딩은요, 지구에서의 이 카르마뿐만 아니라 2밀도, 3밀도의 카르마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파종 3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100년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거죠. 적어도 47년 이전, 50년 이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가디언들이 깨어나는 때다. 서로를 깨우도록 도와서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의 급격한 하강기로 여러분들이 다운드래프트, 그러니까 안수 레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안수를 받거나 또 내지는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다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급격하게 주파수가 추락하는 경험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운드래프트 된다.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가디언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 자체가 추락하는 아젠다, 얘네들은 환생 아젠다, FA들은 환생 아젠다, 가디언들은 영원한 생명 아젠다입니다. 아젠다의 차이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추락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하나가 디스탱글먼트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얽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부분은 추락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안드로메다 형판과 지금 팬텀하고 연결되어 있는 블랙홀과 연결되어 있는 그 팬텀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두 개의 형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부분은 추락해야만 하고 하나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처음에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행성의 쉴드와 이런 그 위에 생명체들이 분리되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길기 전에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머지않아서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서로로부터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꼭 영화 엔드게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인가?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의식과 물질의 분리가 다가오고 있는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직시할 만큼의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물질세를 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는 반드시 100%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시아처럼 이것을 전제하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지구가 이렇게 여기 해방이라는 말 나오죠. 지구 깜빵 생활입니다. 지구의 깜빵 생활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아레아스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루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사라지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의식과 삶을 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신 자신만의 정체성 레벨들과의 직접적인 컨택트를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1728명에서 우리가 나온 거죠. 당신 자신만의 상위 레벨의 정체성들. 여기에 이제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버소울, 소울, 지금의 화신 레벨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슈 레벨,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집합체까지. 그래서 우리 쭉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유레아와 와이킹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레아 와이킨 절대적인 상승으로 강조된다.
absolute ascension입니다. 예,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실 것 같아요. 예, 절대적인 그 프로텍터리트 보호관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와이킨 절대적인 이 와이킨 상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위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주파수를 유지하시다면 그건 모두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말도 맞는데요. 와이킨에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상승시키고 보호하는 건 맞는데 이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가 충분히 강력해지기를 바란다. 이 바디는 곧 형판이고요. 형판이 주파수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형판의 왜곡이 심하다면 형판이 깨지면 바디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가 버텨낼 수 없을지라도 영은 버텨낼 수 있고 나의 나머지 부분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서툴 바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런 물리적,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나라의 정치적 한계, 그 다음에 즐겁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믿는다면 여전히 이 포로, 캡티브가 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강그 지구라는 감옥 행성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바디가 그럴 수는 있지만 바디는 여기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거죠. 플라즈마 바디와 그다음에 당신의 의식의 나머지와 함께 확인, 식별, 아이덴티파이 한다면 당신은 갇혀 있지 않을 것이고 추락 세트의 볼텍스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플라즈마 바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닉도 플라즈마 바디를 어떤 미니미를 만들어서 우리가 투사 테크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체를 분리해서 투사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이제 플라즈마 바디가 계속 커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피지컬 바디의 이 물리적 실체와 분리가 되면서 상승 여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승하는 볼텍스와 추락하는 볼텍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는 상승하는 스파이럴을 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뭐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뭐 프리덤 티칭의 일관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자체가 유니버스 우주의 보편 법칙이기 때문에 뭐 상승 무언가는 올라가고 무언가는 내려간다. 상승하는 자가 있고 추락하는 자가 있다. 다 허용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사이클링의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추락한 존재들도요, 우리가 스타더스트로 돌아가지만 그것 또한 에피에 또 유레아 바디에 더스트로 돌아가는 거죠. 신근원의 품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주파수다. 주파수는 곧 뭐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테크닉을 어렵게 느끼시거나 가디언 자료를 어렵게 느끼시면 무조건 의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책임과 미덕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오시면 의식이 바뀌면 이 영원한 생명 사이클링은 의식에서 물질화된 거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면 완전 탑다운 방식으로 물질 세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 공부가 모든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지하는 주파수가 이러한 더 큰 주기들이 합류 지점입니다. 컨플루언스 안으로, 그리고 나서 이 컨버전스 안으로 합쳐질 때를 결정할 것이다. 집합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위에서 이 정체성, 마인드의 통합,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이 컨플루언스와 이 컨버전스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 당신이 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파수가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가디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들이 언제나 주파수 작업을 해왔던 이유이고 상승의 개념과 함께 작업을 해왔던 이유다. 그래서 가디언들은 여전히 그렇다.
계속 우리한테 주파수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피크점에 항상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과학적 이해나 접근이나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샤는 굉장히 이제 라이브 시간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가디언 타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연속선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호스트 단계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의 시작이다. 이건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 시작하는 거고 호스트 마스터 세트의 끝이 아니다. 바로 이제 사전 녹화로 만날 거고 발표할 게 있다 또.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플라워 웹사이트는 일주일 안에 된다고 했으니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그럴 리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해샤가 이럴 때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걸 하겠습니까? 이사가 간지 정리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작은 것들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품만 파는 곳 또 우리가 매뉴얼들 구입하고 제품들 구입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정보와 테크닉들 또 그것을 교육 자료로 구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가디언 자료들의 형이상학적 접근을 탐구하는 것에 흥미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방대한 양의 프리덤 티칭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모으는 것에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전에 했던 제품 라인들 모두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기본 프로그램들, 뭐 마스터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가 오픈될 거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 지금 발표하는 모든 것들도 거기에 게시가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아일랜드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전히 회사 내고 세금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빡세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그리고 워낙 뭐 약국도 많이 오픈했다, 교육장도 오픈했다 닫아봐서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짐과 처리해야 될 업무들과 하지만 내 생각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봐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거의 완전히 그 리조트 넘버 47의 리조트 안에 다들 모여들어서 하는 행동들과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뉴욕에 200만 명이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 뉴욕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금들을 뜯어내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뉴욕 인구의 200만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플로리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쪽 에너지는 또 오죽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탈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팩트입니다. 저는 기사로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해적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 지금 이쪽 이 카리브해 이쪽에 해적들이 어디 지금 남동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아래도 날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 이게 이것도 없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증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걸 폭파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명이었나요? 뭐 두 건의 사례를 봤는데 이거를 이에샤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를 싫어한다. 저도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고 제가 계속 해다가는 유튜브 문 닫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너무 제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샤 입장 그겁니다. 이번 생에 내가 왼쪽에 있었든 오른쪽에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 프레임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울 것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되면 거짓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거짓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장 그곳에서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관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거하고 빠져나온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알고 빠져나오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양극성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펄슨이 아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느끼 있는데 이 페탈리에 의한 악한 의도죠. 이 브레인워시 당하고 있다. 세뇌당하고 있다. 그들은 다크 플라워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으로 가기 전에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최악이 바닥을 안 찍었어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아직도 삥 뜯을 게 많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내려가고 있는데 추락하고 있는데요. 정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 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바닥을 찧어야 그냥 올라갈 희망이 보이겠죠. 그래요. 우리가 전달하는 주파수들 그 자체인 거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곧 주파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닌 것도 주파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의식적인 존재라고 이해하신다면 내가 의식이 돌아다니는 거고 주파수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각인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투사 테크닉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라는 건 그 주파수의 각인을 남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내가 돌아다니는, 내가 만지는, 내가 대하는, 만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에너지 정화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아젠다를 계속 구분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 플라워, 블라이트 플라워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전류죠. 다크 플라워 전류나 브라이트 플라워 전류 의식입니다. 주파수고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이 밝으냐, 내 의식이 완전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어둡냐, 밝고 긍정적이면서 용기와 힘을 항상 내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플라워 우리는 해독제여야 된다. 안티도트 여러분들이 이걸로 모든 것들을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브라이트 플라워 전류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레인보우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해샤가 움직인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했지만 그래서 미국에 뭐 남겨두고 왔던 많은 인맥들 또 활동했던 또 같이 일했던 그룹들에 대한 미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원은 너무 많지 않다. 6명 정도로 파악이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부족한 인원인지는 여러분들이 6레벨의 안수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글로벌 조직들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12명입니다. 최소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 되지 않는 인원 갖고 지금 뭐 지역 조직도 아니고 전 세계 조직의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얼만큼 초라하게 정말 그룹들이 되었는지 뭐 에너지가 줄어들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말 첫 번째 주 1월 2일에 하겠다. 항상 이게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끝까지 이 얘기 저 얘기 더 해줍니다. 더 얘기.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8개 스타라이트 통로 개인의 프라이빗한 이 부분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자신이 더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트 조각들을 공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호스트 마스터즈에 가져오려고 하는 정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감사하고 또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대되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앞으로 또 재밌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밤하늘 관측하는 망원경을 동원한 또 어떠한 또 것들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예시는 모르죠. 상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건 안 살 거라는 거고 또 그 잘하는 기술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안드레아스의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시간까지 8월입니다. 8월에 15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스탠딩하고 있다, 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들은 우리는 깨지지 않고 견제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다크 플라워링 가짜 정보가 행성 전반에 걸쳐 통과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어센션 사이언스는요 상승 과학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지금 행동을 하게 되면 카르마를 종료하는 선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선별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의 평화와 지혜와 행복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한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뭐 앞으로 비저블 월 전쟁의 어떤 에너지들이 커지게 되다 보면 이 평정심을 잃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필코 가디언들이 꺼내든 카드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메타마인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부디즘 가족이다 이 얘기를 소개하는 거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리고 애정어린 이런 스테이트 러빙 카인드니스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는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도 배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와 하나의 반대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두 개의 T가 있다, 두 개의 차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명상적인 사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명상적인 사례에서 양극성을 초월하는 문제 아니면 양극성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불교적 패러다임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평화, 애정어린 친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집중력도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랑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당신의 우리의 초기 감정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거칠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로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기대되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쉽다. 걱정하기에 모든 게 펑키하고 괜찮답니다. 그래서 걱정은 사서 하는 거죠. 사서 하기 때문에 펑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살고 있다며 이 가자나 우크라이나처럼요. 평화로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강하게 스트롱 마인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전해지는 티칭들이 우리한테 스트렝스 내구력을 키워줄 거다. 그래서 바디 레벨에서 3차원 레벨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행복하냐 여기에서 불행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3차원에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화신 세트들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 소울 매트릭스, 오버 소울 매트릭스, 아바타, 리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독방에 있는 것처럼 남과 교제하지 않고 고립된 것처럼 일루미나티 패밀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일루미나티 패밀리의 특징이 이겁니다. 골방에 앉아서 자기 상념에 빠져들면서 또 상대를 또 통제하려고 하는 실제 이제 딥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깊은 곳에서 깊은 스테이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백플로우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파수를 받고 주파수를 받았습니다라고 마음이 전달되면 단순히 더 큰 파도로 밀려오는 그런 주파수의 또 흐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라이브가 이제 크리스마스 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념 축하하지 않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들을 이제 잘라서 집에 가져 들어와서 장식을 하잖아요. 나무들 베는 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 진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의 생일 아니고 아무튼 재미있는 휴일이라서 너무나 재밌는 건 그 크리스마스 줄이 뒤에요. 줄이 뒤에 붓다들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다. 나는 크리스틱이다. 크리는 이 K 크리스찬에서 이 K가 C가 아니라요. K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틱하다의 의미이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 같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 영적인 것이 종교적이지 않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영적인 공부에 평생을 공부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극히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플라밍고 장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플라밍고를 여기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누군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플라밍고 장식을 달고 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건 이제 레스큐 미션, 구조 미션하고 관련되어 있고 특정 동물 그룹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 번역하면서 이해샤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두 개를 주목해서 번역한 부분이 이 노미아 플라밍고 그룹들 노미아 가디언들부터 해가지고 노미 씨앗 구조 이거 아직 강의 안 한 부분들을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디언 주파수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몇 년째 5개 구조 동물 구조가요. 이 동물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레스큐입니다. 레스큐. 동물을 우리를 구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조하는 그런 미션들을 하고 있다. 플라밍고 개체군들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서 이말저말 중얼중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던 시간이었고요. 너무 또 힘든 시간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또 30분 했으니까요. 한 짧게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도움되는 거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좀 해드리고요. 코스 4입니다. 이렇게 8개의 통로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주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 아샬롬의 영행까지 여기까지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앞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미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카페에 올려져 FA 도서관에 모두 자료는 올려져 있고 영상도 다 모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거는 코스 2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컬럼 우리 옥탄트 주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딴 데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가디언의 이제 머그 미션 업그레이드입니다. 밝은권 정원의 파운더들 해가지고 2025 프로젝트 하면서 이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 이 홍학이라고 합니다. 홍학. 그래서 여기 와이킨에서 온 우리의 호스트 쉴드이면서 호스트 그룹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플라밍고, 젤리 히드라, 결정나무, 수중고양이, 돌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리면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다려졌던 정보였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 제가 이제 찾아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드라, 수중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결정나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션 업그레이드에서 소개된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오늘 예, 여기가 지금 요 통로 A까지의 이 테크닉을 소개한 부분이고요. 지금 요 두 부분이요. 코스4에서 우리가 스타라이팅, 전체들의 구체, 전체들의 음악, 그 다음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아샬롬의 여행이요. 통합과 합리화 집합에 대한 이런 개념들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라이브뿐만 아니라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스타라이트 통로와 앞으로 내년에 일어나는 스타라이트 통로 나머지 5개가 남아있죠. 반드시 이 두 매뉴얼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카타라 팀에 의해서 이렇게 카타라 팀에 의해서 2006년과 2001년에 만들어진 지 7년이네요. 7년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데 반드시 보조 매뉴얼로 여러분들 여기 별표 5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카페 에피의 도서관에 모두 전체가 유튜브 영상과 그리고 영상과 내용 전체 번역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0편에 지금 번역이 한 올려져 있고요. 한 10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 스타라이트 통로가 다 이해되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지금 잠깐만요. 요거 먼저 볼까요? 스타라이트 4부터 볼게요. 스타라이트 4가 아니라 코스 4요. 스타라이팅. 코스 4에 해당한 지금 8개 동로와 8개 컨포메이션 요걸 소개를 했죠. 요 부분은 이 안수 과정 올디네이션이 안수 과정입니다. 이 클로이스터 에메랄드 오더의 안수 과정을 MCO라고 합니다. 요 부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좀 이따 요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보셔야 이 내용들을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번에 한 라이브는 이 상승의 의식이라는 매뉴얼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스타라이트 통로와 나의 상승 과정, 안수 과정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스타라이트 1, 2, 3 통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입문 과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통로 1, 2, 3는 입문 과정에 해당하는데 요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번역들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오디네이션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통로들 8개죠. 8개 스타라이트 별빛 통로입니다. 8개 컨퍼메이션 요 부분들이 이제 호스트 마이스터즈 4에서 이제 안 보이시네요.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 올디네이션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첨부해서 엮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프리덤 티칭 때 가르침이었는데 현대에 있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호스트 마스터즈 4가 이 8개의 통로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지금 이 MCO 안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스트 마스터즈 5까지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의 지금 신참자들이 올디네이드 성직자 수의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임무는 코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호바츠와 DNA 활성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주파수 활성화하고 DNA 활성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샬롬 폭포 정상에 올라가서 컨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죠. 2026년에 일어날 일들은 통로 5개, 나머지 통로와 이것은 이제 레벨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안수 레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모든 소울 통합, 오버 소울,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아바타 통합, 완수까지가 레벨 4죠. 여기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요. 엔젤릭 휴먼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12차원 아바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온 엔젤릭 휴먼의 미션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통로 4, 5, 6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바디, 플라즈마 바디의 강착을 통해서 정말 바디의 강세를 얻게 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P 호바체 병화, 베차 호바체, 마하라 호바체 정체성이 다 통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NA 4, 5, 6 가닥 7, 8, 9 예, 지금 그다음에 10, 11, 12 차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마라타 전류까지 완벽하게 강착하는 단계를 예, 통로 7 예, 예, 지휘관이 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체성 통합이고 예, 마인드 통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여기 3차원 여기 3밀도죠. 예. 2밀도, 3밀도입니다. 여기까지 카르마가 종료돼 이제 여러분들이 우주 카르마까지 가이아 카르마까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재생이 일어나는데 두뇌 청골 봉인들이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바가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에메랄드 각성과 아메티스트 각성이 그냥 이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직의 마네 라인, 마누 라인 이렇게 1의 라인이 내려오고 있다면 카타라 센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수직 라인들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로스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메티스트 각성까지 일어난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화신하는 동안에 예, 아바타 구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수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 받기 시작하고 람나이가 되면은 이 바로 아래 단계에 안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단계, 이렇게 아래 단계.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에카 지금 이에샤는 이 레벨 6를 다 한 겁니다. 이 레벨 6를. 당연히 이 통로 8개를 완성한 거고 그래서 에카 레벨 6에 해당하는 이에샤는 완전히 가디언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거의 빠른 시간에 다 활성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11년, 22년, 33년 44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코스거든요. 이게 44년이 걸려야 되는 거를 이에샤는 97년까지 다 활성화를 해버린 거죠. 지구 활성화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에카 그룹이고 상승 마스터 레벨 3 마지 성배 라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디언들이 많이 추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에 여기 이렇게 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룹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12차원 주파수까지 활성화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샤가 개인적인 어떤 안수 과정 이 통로들을 통과한 컨퍼메이션 과정을 겪은 게 아니라 모든 상승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안수 과정을 밟지 않는 경우에 개인들은 이 11년, 22년, 33년, 44년에 걸쳐서 4밀도의 주파수들을 어떻게 이 주파수들을 방울방울 받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드롭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수 과정을 하게 되면 수돗물을 콸콸 쏟아내는 것처럼 받는 거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수돗물을 콸콸 트는 것처럼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안수 과정을 받으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 안에 더 멀리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고요. 이들이 많이 배신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지금 안수를 받고도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고 주파수를 완전히 이제 바운스 오프 시켜버린답니다. 튕겨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아젠다가 이 영원한 생명 사이클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마인드, 바디, 스피릿 시스템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영생이냐 환생이냐 여기는 FA 아젠다고 여기는 GA 아젠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의식에서 출현하고 현현하고 물질화되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안 된다라는 건 이 의식장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의식을 바꿔서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고의 의지로 물질 세계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이 의식이 만들어내는 형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말 인간 존재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형판 가르침이라는 비밀 때문에 실제 물질 세계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영원한 의식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디언들과의 협력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승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가디언들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만나는 지점, 여기가 아시알룸의 폭포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지금 완전한 통합입니다. 프리덤 티칭과 탄트리 오라 티칭의 통합, 라이트 바디와 프라즈마 바디의 통합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되는 측면하고 실드가 분리되는 측면하고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통합부터 먼저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4번, 5번입니다. 이 에피메랄 층이 이렇게 근막으로 근막 여기 내부 근막, 중간 근막, 외부 근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3번, 2번, 1번, 4번, 5번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주파수는 활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카페에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것도 매일 보시라고 올려드린 건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에 일어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혈액 오염하고 관련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번에 심장 차크라가 반드시 활성화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4차원 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4차원의 가이들은 떠나야 됩니다.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지구를 떠나야 돼요. 4차원 가이드는. 지금 4차원 가이드 때문에 공부들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귀신들이 옆에서 흔들어대서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이 상만하다, 집중이 안 된다, 내가 뭔가가 안 된다, 결과가 안 나온다. 다 4차원 귀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4차원 가이들도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같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 노미 행성에 받는 이런 호스트된 레인보우 라이드 이동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노미와 에피와 아름브라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레인보우 저수지예요. 레인보우 저수지에서 이렇게 버블 구체를 통해서 이번에 스타라이트 골드라고 이름이 붙였죠. 금빛 글로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구조입니다. 이거 뭐 거의 5분 동안에 스케치했다고 하는데, 예샤가 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쭉쭉쭉쭉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아 지구 북극에서 이게 아레아 지구 내에서 북극으로 올라가고, 북극에서 다시 나의 발에서 머리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남극으로 내려오는 거, 루프가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 섞여져 있는 색깔은 더 약해져서 비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 파스텔 같이 되는 레인보우 레인, 지금 안개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골드 부분이요, 이 에피메랄 층 3번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골드 실버 화이트 구체에서 레인보우 구체가 된다. 그래서 골드 부분 에피마 구체입니다. 이게 에피메랄 층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체 안에 쌓여서 플라즈마 바디하고 라이트 바디장이 합쳐진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라이트 바디고요. 이 바깥에 플라즈마 바디 춤추는 동작까지. 그래서 리라이 경로에 있을 때 이동 수단이다.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처음으로 지구에 레인보우 주파수 들어왔을 때, 인터라켄의 호수로 들어왔을 때거든요. 다크 리버 전류들의 블랙타르 주파수를 관통이 흐르는 레인보우 주파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레인보우 이 다크 플라워 주파수들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들 보시면서 이 북극에서 쭉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누 거품처럼. 다크리버 전류들의 어두움들을 전환한다.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뚫고 지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다크 주파수들 아래에 이 덮개를 형성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지구 전체 에너지장이 섞이려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다크 플라워가 많을수록 이것들이 이제 지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용돌이 칠 것이고, 에피머럴 층 안으로 층 3번이요. 층 3번으로부터 층 2, 1, 4, 5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오로라 플랫폼 3번, 2번, 1번 하고 다시 지금 4번, 5번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테크닉이 노르웨이에서 아일랜드에서 다시 지금 동굴 도시로 오로라 플랫폼 1으로 연결하는 테크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위 2를 연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피머럴 버블 빌딩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에피머럴 층에 논쟁의 껍질을 모두 정화한 층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주파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에피머럴 층 1번, 2번, 3번 해서 4번, 5번으로 나가간다. 선에잇 레인보우 주파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블 레인보우 라이드 이동 수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지구도 이렇게 버블에 똑같이 쌓여지는 거죠. 개인의 레벨과 행성의 레벨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인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유전자 덮개에도 똑같이 유전자 단계에도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유전자 제네틱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덮개. 그래서 이렇게 다크 플라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다크 플라워 전류는 DNA 다크 플라워 전류들이 해당하는 유전자 시퀀스에게 말을 걸게 된다. 그래서 레인보우가 흐르게 되면 레인보우 주파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아주 오리지널한 인간 잠재력, 노미 유전자 잠재력과 소통하게 되고 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미지입니다. 다크 플라워에 감싸져 있는 이미지. 아주 타르처럼 보인답니다. 역겨운 타르처럼. 그래서 다크 플라워 이미지고, 요거는 지금 요 안쪽에서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크 플라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곳 사이에 블록을 놓아가지고 그 아래에서 실행을 하는데, 다크 플라워 주파수들과 DNA와 소통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이 소통하지 못하게 블록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개를 만든다. 그래서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이 DNA를 통해 실행하면 모두 함께하고 있다면 끈적끈적하게 이게 기한 이런 보이는 것들 그 층 아래에서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물리적 DNA 자체에 끈적하고 불쾌한 것들과의 소통을 많이 차단하게 된다. 노미 유전자가 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그래서 왜 지구 내역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장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왜 3번, 2번, 1번까지 활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스타라이트 통로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여기요. 스타라이트 통로 중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연속 1월 2일까지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계속 일단은 뭐 계속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서 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안수 과정이 아니더라도 가디언과의 컨택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연간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4와 5의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 보강,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8개의 스타라이트 통로에 대한 영상하고요. 지난번 포죠. 그리고 이 MCO 6 레벨의 안수 과정에 관련된 영상이 16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6레벨의 안수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주좌표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예 ET, UT 뭐 이렇게 MT 여러 가지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6개의 강의가 올려져 있거든요. 이게 번역 내용도 다 올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꼭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라고 내년의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의식과 정체성들의 통합이기 때문에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태도와 책임과 미덕과 또 이런 트립텍 코드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에 해당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광선의 의식부터 시작해서 태도 책임하고 관련된 내용도 많이 겹치고 있지만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지각 필터들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 통합이죠. 인터그레이션입니다. 프리덤 티칭과 탄트리 오라 티칭의 통합 버전을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창조와 진화의 초고대 비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감춰진 정말 유불선의 통합 진리입니다.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있는 진리들의 원본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물에 대한 이론이면서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가 결국은 이 타임 매트릭스 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간, 공간, 물질에 대한 공부거든요. 이것에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진정 상승과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영혼의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과학은 아무리 다크 플라워링이 난동을 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스피릿이라는 거 생체 영성을 재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치유 예술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본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구에 허용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이런 궁극적인 목적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큰 패러다임들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와서 또 길어졌네요. 다음부터는 아주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도 다 이번 라이브 영상 짧으니까 좀 정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요거 지금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지각 필터들 이후에 한 10편의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여기까지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요 부분하고 새해에는 요 부분 의식 공부와 정말 태도와 책임과 미덕과 관련된 의식 공부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노미아 아르무라 공의의 가디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에피의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